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그 법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판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판례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그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관으로 일을 했는데 대법원의 재판 연구를 일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생기록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기록을 많이 봤었습니다. 근데 대법원에 올라온 기록들은 대부분 1심, 2심까지 올라오는 거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다 정리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보고서 대법원의 판결문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그 대법원 판결들은 뭐냐면 마지막에 정지된 딱 그 정제된 그것 한번 봅니다. 사실 이제 그 판결을 보통 사람들이 수험생 될 때 외우는데 저도 예전에 뭐 공부할 때는 사실 그것만 외웠었습니다. 근데 그것만 외워도 이게 뭔 얘기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. 왜 알 수가 없냐면 이 대법원 판결문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이게 중요성을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그 1심부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1심, 2심 판결문을 구해서 그걸 다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문은 이미 걸러진 모든 게 다 걸러진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것만 봐갖고는 무슨 내용을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1심 판결, 2심 판결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. 왜 구하기가 어렵냐면 예전에는 그 정보 공개 같은 게 되게 잘 안 돼가지고 그 거의 못 구했었고 제가 예전에 뭐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대법원 판결문도 거의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 판결이 나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때 일하시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직접 그 대법원 판결문 하나 구해가지고 오고 이렇게 논문 쓸 때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 모든 판결문을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거기 들어서 1심, 2심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면서 아니면 로앤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냥 학교 도서관 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1심, 2심이 있는 게 있으면서 1심, 2심까지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 정 없으면 2심이라도 있는 거. 왜냐하면 1심하고 2심의 사건 관계, 사실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서 1심하고 2심을 읽다 보면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가 이해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아 이랬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떨렁 대법원 판결만 딱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는 좀 귀찮아도 한 3개나 4개 정도 1심, 2심, 3심 이거를 이해를 보시면 전체적인 체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정 구하기 힘들면 그 법원에다가 그 정보 청구서라는 게 있으면서 어떤 판결의 1심, 2심을 알려주세요. 그러면 거기서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 실명, 이걸 지우고 알려주긴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떻게 판결이 나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원래 공부를 하면 제일 좋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건 1심, 2심, 3심 다 읽으면 좋지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과정을 통해서 아 이렇게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나중에 여러분이 그 실무를 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여러분이 배우는 교과서는 진짜 이 장난입니다, 장난. 왜냐면 너무 쉽습니다. 왜냐면 실제 실무는 생 사건 기록들이 이렇게 넓어져 있습니다. 넓어져. 아무도 조사 이렇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모아다가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1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법원에 가면 뭐 판사님들이 그 메모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엄청 귀찮은 일입니다. 그래서 다 사실관계를 모아갖고 일종의 틀을 만들어내서 이걸 만들어내는 게 그 일이고요. 그러면 이제 이 나중에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이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. 그러면 1심, 2심이 어땠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셔갖고 내용을 만들어야 되고요. 그 대법원 판결문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. 이게 일종의 기준입니다. 기준. 원래는 법 조문이 제일 중요한데 세상 일이라는 게 이 법 조문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법 조문은 완전 추상적인 기준 하나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판례, 대법원 판례에 나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실제 그 사건을 해보면 대법원 판례 사안과 거의 똑같이 맞아떨어진다. 이러면 거의 모든 게 그걸 해결되지만 꼭 그렇게 해결되진 않으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그 이렇게 추상적으로 문구가 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안 저 사안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면 그 사안마다 판례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추상적으로 만들어냅니다. 저희도 예전에 대법원에 일할 때 이런 문구 같은 걸 만들어내면 되게 추상적인 표현을 만드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대법원 판결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결론만 달랑 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안하고 결론만 외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사실관계가 바꿔버리면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외운 대로만 씁니다. 그래서 이런 걸 꼭 보시려면 좀 귀찮아도 중요한 판결은 논거들이 있습니다. 논거가 보통
뭐 찬성 의견, 반대 의견, 뭐 재반박 의견 있으면 하나하나씩 좀 생각하셔갖고 그걸 좀 하셔야 되고,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보면 갑자기 그 반대 의견에 대한 재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낼 능력이 생겨집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하시려면 일단 남들이 어떤 의견을 썼는지를 그 판례 의견, 뭐 헌재 판례라든지 대법원 판례가 다 써 있는데 그 가급적이면 전합의체 같은 걸 보시면 그 A 입장, B 입장에 대한 게 있으면 그걸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급적 이런 논거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수험생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판례를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모든 그 기출문제나 이런 게 다 판례를 위주로 냅니다. 근데 다만 이 판례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게 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사안이 어땠을까? 그리고 이게 어떤 책에 어디에 나오는 걸까?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게 원칙적인 판례인지 예외적인 판례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외워야 됩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열의 9번 다 이런 판례가 나오는데 예외적인 판례 하나 있더라. 그거를 외울 건지 아니면 주류 판례를 외울 건지 이걸 한번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나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 전합의체 판결은 나오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다 그전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.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판결을 보실 때는 이해하고 암기를 같이 병행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체계 이게 헌재 판결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민법 다 똑같은데 어디서 나왔는지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왜 나왔는지 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갖고 판결을 외우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수험을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판례입니다. 판례는 거의 중요한 판례는 토치나 똑같이 다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눈에 워낙 많이 익혀갖고 읽으면 그냥 이렇게 돼 라고 생각하시다가는 판례를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